안녕하세요. 2018년 2학기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조교를 맡고 있는 김민욱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리눅스 환경 실습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 강의는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리눅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리눅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 서버 환경에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번 영상에서 리눅스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자, 1장 수업 시간에 배웠던 추상화 단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컴퓨터의 추상화는 가장 낮은 레벨부터 전자, 트랜지스터, 논리회로 등을 거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까지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중간 시험까지 배운 범위가 이 ISA와 그 아래쪽 추상화 레벨, 즉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영역이었던 것이죠. 이제 다들 추상화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아래쪽에 복잡한 디테일을 숨기고 위쪽 레벨에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속적인 추상화의 결과 우리는 마우스나 키보드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초당 수십억 개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ISA 위쪽의 추상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우리에게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이 소프트웨어 영역 추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림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의 방대한 역할들은 이후 운영체제라는 전공 교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추상화 단계 관점에서의 역할만 알고 넘어갑시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하드웨어 자원의 관리입니다. 운영체제는 기기마다 아주 천차만별인 하드웨어 자원 환경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사용자 또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요청들을 모두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자원은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말합니다. 현대의 머신들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다양한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다양한 상태를 거칠 것이고, 더 느린 하드웨어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데 놀고 있는 하드웨어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게 분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어플리케이션에게 어느 시점에 어느 자원을 할당해줄 것인지 스케줄링 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운영체제의 역할인 것이죠.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려운 작업을 운영체제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CPU 등 하드웨어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간단한 일루전을 제공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리눅스의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커널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이 하드웨어 영역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체제의 구조 중 가장 안쪽 심장부에서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커널입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정체성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분투, 안드로이드 등이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커널이 운영체제가 작동하기 위한 엔진 역할을 한다면 쉘은 유저가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쉘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GUI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 CLI가 있습니다. GUI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화면 위에 그래픽 요소를 조작하여 명령을 내리는 방식인 반면 CLI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라는 입출력 프로그램을 통해 정해진 명령어를 사용하여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GUI에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GUI만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명령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CLI가 우월한 면이 많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도 GUI를 지원하는 배포판이 있지만 여러분이 리눅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CLI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실습은 CLI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CLI 쉘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습 서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Bash 쉘입니다. 다음으로 리눅스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눅스는 유닉스와 호환되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닉스란 1970년에 벨 연구소에서 개발된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현대에도 물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정형화된 운영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체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이죠. 여담이지만 당시에는 ISA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로 운영체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ISA에 이식하려면 다른 어셈블리어로 다시 운영체제를 작성해야 했겠죠. 운영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함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유닉스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운영체제 자체는 C 언어로 작성되어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단지 ISA가 바뀌면 또는 기기가 바뀌면 작성된 C 언어를 어셈블리어로 번역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C 언어의 등장에 힘입어 유닉스가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이렇게 발전하는 유닉스를 상업화하려는 움직임도 한편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발한 연구원 중 리차드 스톨먼이라는 분이 오픈소스 유닉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명한 GNU 프로젝트를 출범시킵니다. 이 GNU 프로젝트는 1990년까지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 핵심인 커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리누스 토발즈, 여기 계신 사진이 나와 있는 이분에 의해서 개발된 리눅스라는 커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분이 리눅스를 개발하던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리눅스의 초기 버전은 아주 기본적인 커널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리눅스 커널과 GNU 프로젝트가 결합되고 오픈소스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보이게 되었죠. 리눅스는 현재에도 토발즈라는 분의 지휘하에 전세계의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개된 소스이며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토발즈의 기트허브에서 리눅스의 개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익숙한 페이지죠? 이번 영상에서 같이 공부했던 부분은 추상화의 단계에서 운영체제가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커널과 쉘이 무엇인지, 리눅스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운영체제의 하부에는 하드웨어가 있었고 상부에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추상화 단계에서 운영체제의 역할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숨겨진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이 바로 하드웨어 자원의 관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커널이었죠. 이 커널과 사용자 사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쉘의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 접할 운영체제는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리눅스의 성공 이유이자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완전한 무료이며 공개된 소스라는 것이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눅스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